아빠! 정신 차리세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며 아들과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 그 할머니와 헤어지지 않으면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받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죠. 나이도 생각하고 살지. 자식들 체면은 생각해야지.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과연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김철수입니다. 아내가 하늘나라로 간 지 3년 만에 69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제 두 자녀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어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올리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아내 영희는 46년을 함께 산 평생의 반려자였습니다. 1975년에 결혼해서 정말 금슬 좋게 살았어요. 그런데 2021년 12월 어느 추운 아침 갑작스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 김장김치 담그자라며 웃고 있던 아내가 점심 즈음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119를 불러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의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뇌사 상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6년 동안 매일 아침 깨우던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텅 빈 침실과 아내의 옷가지들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바쁜 생활이 있으니까 장례 후 이틀 만에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국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외로움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떠난 후 3년 동안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며 하루를 보냈어요. 아내와 함께 보던 드라마를 혼자 보면서 영희야, 이 드라마 어떻게 끝나는지 보고 싶었는데 라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가끔 동네 복지관에 가서 바둑도 두고 노래교실도 다녔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그 적막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할 뿐이었어요. 아버지, 잘 드시고 계시죠? 저희는 바빠서. 라며 5분도 안 되는 통화로 끝이었죠.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하루 이틀이면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녁마다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서 영희야, 나도 언제 너한테 갈까?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무기력한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올 줄은. 2024년 5월 제 인생을 바꾼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한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몇 층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분이 박순희님, 66세였어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셨죠. 우연히 같은 방향이라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혹시 혼자 사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아내를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라고 답했더니 저도 비슷해요. 남편을 5년 전에 라고 하시더군요. 같은 처지라서 그런지 대화가 잘 통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병원 앞 벤치에서, 동네 마트에서, 복지관에서. 마치 운명처럼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다가 점점 커피 한 잔씩 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순이님은 제가 혼자 사는 것을 아시고 혼자 밥 먹기 외로우시죠?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저희 외로움을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순이님도 비슷한 처지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가끔 같이 동네 산책도 하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했어요.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복지관 사람들이 말해주더군요. 이런 게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단순한 우정 이상의 무언가가 말이죠.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순이님을 만나지 못하는 날에는 왠지 허전했고, 만나는 날에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졌어요. 거울을 보며 옷도 신경 쓰게 되고, 면도도 더 깔끔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님이 감기에 걸려서 며칠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되어서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69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순이님과 함께 있을 때면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 있었거든요. 나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과연 순이님도 저와 같은 마음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을 고백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했고요. 2024년 12월 어느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순이님과 동네를 산책하다가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이대로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순이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꺼냈을 때 순이님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순이님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생겼어요. 혼자 살기 외로웠는데 순이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혹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어떠신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순이님이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철수님.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69세에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마치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새해 들어 순이님과의 만남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만났고 가끔 같이 식사도 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저희를 보며 좋은 친구 사이시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2월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동네에서 어떤 할머니랑 자주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친구 사이야. 같은 처지라 이야기도 통하고 라고 둘러댔지만 민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아버지, 혹시 다른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니죠?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더군요. 며칠 후엔 딸 미영이까지 와서 아빠, 혹시 재혼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동네에서 소문이 나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사실 순이님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엄마가 하늘에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라고 했어요. 아빠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 자식들은 뭐라고 해요? 아들이 따져 물었고, 재혼 절대 안 됩니다.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라고 딸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희들이 알기나 해.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전부잖아 라고 하자 더욱 화를 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배신해도 되는 건가요? 라며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이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엔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둘이 함께 와서 마치 작전을 짠 것처럼 체계적으로 반대했어요. 아버지, 그 할머니와 헤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더 이상 아버지를 모시지 않겠어요. 라고 최후 통첩을 주더군요. 명절에도 오지 않을 거고 아플 때도 돌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않겠습니다. 딸은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제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할머니 자식들도 반대할 텐데 양쪽 다 말썽만 생겨요. 노인네들이 철없이 왜 이래요? 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도 나는 행복한데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니까 아버지 행복보다 가족의 명예가 더 중요해요.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과연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순이님께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이님의 아들과 딸도 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순이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해 주시더군요. 엄마, 그 할아버지가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심하더래요. 특히 순이님 아들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요?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도 않아요? 라며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까지 나서서 시어머니,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라고 했다네요. 순이님이 저에게 철수님, 우리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요? 양쪽 자식들이 너무 반대해서.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라니. 우리가 철없는 걸까요? 순이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아이들 말이 맞는 걸까요? 아내 영희에게 정말 미안한 걸까요? 영정 앞에 앉아서 영희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니? 너를 배신하는 거니? 그런데 너무 외로워.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희가 여보,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나도 그걸 바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46년을 함께 산 아내라면 분명 제 행복을 바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각자 자기 가정이 있잖아요. 손자들 키우느라 바쁘고 일 때문에 바쁘고 저만 평생 혼자 살라는 건가요? 69세라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서로 의지하며 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이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순이님,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공원에서 만나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순이님, 어젯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저는 순이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순이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철수님 정말 괜찮겠어요? 자식들과 멀어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동네 사람들 시선도 라고 걱정하셨어요. 순이님,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나요?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게 죄인가요? 순이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우리 용기를 내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살아요. 순이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함께해요. 철수님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재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 절차를 알아봤어요. 다행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직원분이 요즘 황혼 재혼하시는 분들 많아요. 축하드려요. 라고 하시더군요. 순이님과 함께 웨딩 사진도 찍었어요. 사진관 사장님이 어르신들 정말 아름다우세요. 늦은 사랑이 더 값진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작은 예식장도 예약했어요. 가족들이 참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줄 몰랐어요. 라며 순이님이 수줍게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은 정말 멋지세요. 우리도 축하해 드릴게요. 부럽습니다. 라며 응원해 주셨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양쪽 자녀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지관 친구들 20여 명이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철수님, 순이님 정말 축하드려요.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보기 좋아요. 식장에 들어서는 순이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셨거든요. 우아한 순백색 드레스를 입으신 모습이 마치 20대 신부 같았어요. 주례를 맡은 복지관 관장님이 두 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시니까 하객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었어요. 순이님, 남은 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말하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록 소규모였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어요. 이런 행복이 다시 올 줄 몰랐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제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46년 만에 다시 누군가와 함께 잠자리에 들고 함께 식사하는 기분이 정말 새로웠어요. 순이님이 차려주시는 아침 식사를 먹으며 이게 꿈인가 싶어요. 3년 동안 혼자 먹던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도 그래요. 5년 동안 혼자 지내다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함께 장보기, 함께 TV 보기, 함께 산책하기.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밤에 이야기를 나누고 아침에 잘 잤어요? 라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아이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결혼식 이후로 연락도 없고 제가 먼저 안부 전화를 해도 네, 네 하는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제 건강이 훨씬 좋아진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 수치도 개선되었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아마 외로움이 사라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된 덕분인 것 같아요. 순이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세상이 다시 밝아졌어요. 매일 웃을 일이 생겼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동네 사람들도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보기 좋아요 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를 실감했습니다. 69세에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올해 추석 즈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아들이 좀 수줍은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순이 어머니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거의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들어와,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라고 사과하더군요. 알고 보니 민수 아내가 시아버지가 재혼하신 게 그렇게 큰 죄예요? 혼자 외로우실 텐데 좋은 분 만나신 것 같으면 축하해드려야죠. 라고 했다네요.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건강해 보이시고 라고 말하는데 감동했습니다. 순이님도 반가워하시면서 차를 끓여주셨어요. 그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재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순이님과 함께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서 탁구도 치고 노래교실도 다녀요. 이렇게 활기찬 노년을 보낼 줄 몰랐어요. 라고 순이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이들도 이제는 한 달에 2번씩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에는 순이님도 자연스럽게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고 있어요. 손자들도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잘 따라요. 딸 미영이도 아빠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 순이 어머니 덕분이네요. 라고 하더군요. 동네에서도 이제는 모범 부부라고 불러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정말 용기를 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식들의 반대도 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69세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매일이 즐거워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누군가와 함께 하는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순이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감사해요. 아내 영희도 하늘에서 지켜보며 잘했어, 여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